이양 이양. 나는 이제 곧 아빠가 된다. 요즘 유모차며 아기 식탁, 기저귀 통까지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왜 나는 내 옷이나 휴대폰은 가성비 따져가며 사는데 아이 물건 앞에서는 무조건 최고를 고집할까? 사실 안 따지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덜 따진다. 아이를 향한 이 마음속 기저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 우리는 아이를 본능적으로 확장된 나처럼 느낀다. 그러다 보니 내가 못한 걸 아이가 대신 해주길 바라는 대리만족이 자연스럽게 작동한다. 이때 선택은 기능보다 브랜드, 한정판 같은 상징으로 기울고 결국 아이의 필요가 아니라 내 만족을 채우는 소비가 돼버린다. 대표적인 예가 전동 장난감차다. 아이들은 브랜드를 모르고 움직이는 것만으로 즐겁다. 하지만 부모는 작은 람보르기니를 사주며 스스로 만족하는 부모의 보상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는 소비 패턴이다. 돌잔치도 비슷하다. 원래는 아이의 첫 돌을 무사히 맞이한 것을 축하하는 전통적인 의례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의 첫 생일은 특별해야 한다는 마음이 크게 작용한다. 아이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이의 필요보다 부모의 만족이 크게 작용하는 장면이다. 이런 심리는 한국 사회 교육열과 비교 문화 속에서 더 강해진다. 출산율은 줄고 있지만 아이 한 명에게 쓰는 돈은 오히려 늘고 있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줄었지만 학생 1인당 월 평균 지출은 30만원을 넘겼고 유아용품 시장도 거래 건수는 줄었지만 1회 평균 결제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즉, 남들도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하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압박감 속에서 강화된다. 기업들은 이런 부모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안다. 유모차 광고는 단순히 기능이 아니라 안전과 엄마의 마음을 강조하고 부모는 아이를 지키고 싶은 본능 때문에 쉽게 설득된다. 결국 부모는 아이의 필요가 아니라 불안과 체면 때문에 소비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소비가 반복되면 경제적 불균형이 생길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부담이 결국 아이에게 돌아온다는 점이다. 준비되지 않은 부모의 노후를 성인이 된 자녀가 떠맡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어 자녀 세대의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크다. 즉, 지금 아이에게 무조건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장기적으로는 아이에게 더 큰 짐이 될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부모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한다. 이 중 권위 있는 부모와 권위적인 부모의 차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이가 숙제를 안 했을 때 강압적으로 통제한다. 아이는 순응하지만 자율성과 창의성이 억눌린다. 아이가 숙제를 안 했을 때 함께 이야기하고 아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게 돕는다. 아이는 존중받으면서도 책임감을 배운다. 연구 결과 권위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학업 성취, 자존감, 사회성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 한다. 부모가 아이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본능이고 사랑이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대리만족이 숨어있고 사회의 비교 문화와 기업의 마케팅 속에서 더 강해진다. 그 결과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제적 불균형까지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은 내가 아이에게 필요한 걸 다 해줄 수 있지만 언젠가는 시험에 떨어지고 친구와 다투고 좌절하는 순간이 온다. 그때 아이가 내게서 배운 건 비교와 불안일까 아니면 사랑과 균형일까? 그 선택은 지금 내가 어떤 부모가 되느냐에 달려있다.